이성윤 지검장 측에서는 합리적인 수사 지휘였다. 검찰이 표적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어제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소는 권고한다. 그러니까 기소에 대해서는 찬성을 했고요. 이 검찰이 이 사안에 대해서 수사를 계속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적당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자,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오늘 두 분 변호사 모신 만큼 좀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좀 상반되는 결과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이것의 정치적 법적 의미를 한 줄로 요약한다고 하면은 네. 검찰의 수사 결과에 날개를 달아준 반면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꽃길만 걷다가 가시길로 가는 길이 문에 열렸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두 가지 결정을 했는 것이죠. 하나는 계속 수사를 해야 되느냐?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결정을 했고, 네. 기소를 해야 되느냐 했을 때 기소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했는데, 불기소나 수사를 계속해야 된다는 것보다 기소를 바로 하고 더 이상 수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른바 더블 스코어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검찰의 더블 스코어에 의한 승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기소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 시청자분들께서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텐데, 왜 수사를 계속하지 말라라고 결정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검찰의 승리냐, 이 의문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은 충분히 수사가 돼서 기소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 더 이상 조사한다고 해서 나올 게 특별히 없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결국 지금까지 검찰의 수사가 충분히 수사가 됐고 그것을 기준으로 기소를 하는데 어떤 문제가 없다는 점 하나, 또 하나의 어떤 그 숨겨진 맥락이 뭐냐면은 이성윤 지금 중앙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이른바 고위공직자 범죄 아니냐. 그래서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로 이것을 옮겨서 네. 그쪽에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지 네. 검찰이 수사를 하고 기소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몇 시간 동안 그것을 강변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그 기소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 수사하는 거 맞고, 그래서 더 이상 그것을 외부로 보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다는 점에서 결국 검찰의 더블 스코어에 의한 완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 숨겨진 패배자는 1차적 패배자는 이성윤 지검장이지만 실질적으로 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일정 부분 내상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이 사안과 관련해 이성윤 지검장을 또 조사한 부분도 있긴 한데 이 부분도 함께 좀 거론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수사심의위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아직 이성윤 지검장 측의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정상적으로 출근한 모습이 언론에 공개가 됐고요. 이 수사심의위에 대해서 그런데 한편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한동훈 검사 같은 경우에도요, 예전에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수사심의위원회를 요청을 해서 여기서 뭐 수사 중단 등등의 결론을 받아들인 바 있기도 한데 검찰 간부들입니다. 검찰 간부 스스로가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지금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번 이성윤 지검장도 마찬가지고요. 이 사안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저는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게 굉장히 변형된 괴물들이다. 왜냐하면 이게 검찰 내에서 지금 현재 검찰 지휘부가 위촉한 위원들이에요. 별로 의미도 없고요. 그리고 저는 그래서 이성윤 지검장이 이 수단을 선택한 것도 저는 솔직히 납득하기는 좀 어려워요. 이게 결국에는 우리 사회 기득권층, 그 기득권층의 시각을 그대로 반영하는 그런 정도의 결과에 불과하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는 없다. 그런데 이제 굳이 아까 해설을 하셨으니까 좀 반론을 제기하자면 거기서 이제 수사는 더 이상 하지 마라. 그 얘기는 이제 일선 수사팀은 이거를 이제 전방위적으로 확대해가지고 여러 이제 참고인도 관련자들까지 피의자로 입건할 수 있는지 여부가 입건할 여지가 있는지, 특히 뭐 이광철 민정비서관이라든가 기타 그런 주변인들로 수사를 확대하려고 했는데 그런 거 쓸데없으니까 하지 마라. 이런 취지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기소 여부와 관련해서 지금 공수처의 권한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이미 판단이 내려진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 전혀 판단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방구 언급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사건의 핵심은 뭐냐면 제가 그냥 한 줄로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한 줄로 말씀드리면 검찰 내 반민특위 사건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그 반민특위는 누구나 알다시피 이제 그 친일 경찰들이 자신들의 친일행위를 수사하고 있던 반민특위가 너무나 불편하고 제거하고 싶으니까 폭력적으로 그 반민특위를 해체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도 지금 보면 이규영 검사가 검찰 내 치부예요. 당시 그 특수팀들이 그 김학의 전 차관의 그 어떤 불법 비위 혐의를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을 덮었다는 거죠. 그 덮은 부분에 대해서
이른바 과거사위, 반민특위 같은 과거사위원회가 진실을 밝히고자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보복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검찰 내부 조직에서 이 검찰의 비위를 드러낸 그 내부의 의로운 검사들을 어떻게 조직이 처절하게 보복을 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해체하는가? 이건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 이게 뭐 조폭하고 다를 게 뭐가 있나? 뭐 이렇게 조직을 배신했다고 완전히 처절하게 복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건에 불과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사건에서 이규영 검사가 불법을 했다고 해서 김학의 전 차관이 제안받은 게 6시간 동안 외국으로 못 나가는 겁니다. 딱 6시간입니다. 이게 그런데 그렇게 내부의 검찰 내부에서 서로를 기수하고 서로를 공격하고 서로를 비난하고 그렇게 해서 조직 내부의 기강을 다 무너뜨릴 만큼 중대한 사건입니까? 검찰 내부의 조직은 그 정도의 흠결조차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누구한테만? 자신의 조직을 배신한 자들한테. 네. 그런 사건이라고 저는 딱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갑자기 조 변호사님 말씀에 따르면 검찰이 조폭 수준이 돼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정말 우리 실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납득하기 어렵다. 나아가 이번 정부 들어서 만든 것이 이른바 이번 정부가 들어서 인권 보장 그리고 그 검찰 수사권 견제를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지금 검찰 지금 수사심의위원회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변형된 괴물이라는 것 자체 얘기가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번 정부의 자기 부정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무일 검찰총장이 일방적으로 만든 거예요. 대검 그거를 이제 본인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실제 기소심의위원회가 마치 이제 미국이나 영미법에 있는 기소 배심, 이른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제도 장치로서 이것이 이제 검찰이 아니고 외부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원회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대법관 출신의 양창수 전 대법관입니다. 그런 부분을 변형된 괴물이고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럼 국가 위원회 존재가 무엇입니까? 그냥 청와대에서 그 해체라고 해버리시죠. 그런 말씀 자체가 굉장히 반인권적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6시간 한 사람의 출국을 금지했다? 그것이 별것 아니다? 한 사람의 인권이란 것은 하늘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저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출국 금지된 분을 두둔할 생각은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은 실체적 진실은 적법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헌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걸 이루려고 그걸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책임, 사실관계를 밝히고 책임을 추궁해야 된다는 것 자체를 가지고 검찰의 보복이네 또 이 수사심의위원회가 이렇게 기소를 하도록 한 것이 아무 의미가 없고 변형된 괴물이라는 것은 현행 헌법을 부정하는 얘기나 다름없다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그때 당시에 한 사람의 인권이 하늘보다 귀중하죠. 근데 그 김학의 사건은 김학이라는 고위검사가 자신이 가진 국가기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으로 자신의 범죄의 치부를 덮은 사건이에요. 그걸로 굉장히 어려운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본인은 받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잘못이 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잘못도 묻자는 것이 국가기관의 절차에서 겁니다. 일부 위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과 아주 똑같은 사건이 있어요. 국세청장이 위법하게 긴급 출국 금지 조치를 했다가 나중에 법무부 장관이 최종 승인한 사건이거든요. 이 사건도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규영 검사가 불법 긴급 출국 금지 조치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후 박상기 장관이 정식으로 승인을 합니다. 똑같은 사건이에요. 그 사건에서 대법원이 뭐라 그러냐면 최종 승인권자인 법무부 장관이 2개월의 정식 출국 금지를 승인했다면 앞에 6시간의 긴급 출국 금지 조치의 하자는 치유된다는 게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사건을 가지고 그 정도의 자그마한 불법이 있다는 것으로 나름 조직 내부의 치부를 드러내고자 했던 용기 있는 검사를 이런 식으로 보복하는 게 과연 타당한지가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외부 인사들로 구성돼서 나름 이렇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단을 하시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전직 대법관이 위원장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배심제는 어떻죠? 일반의 아무나 무작위로 뽑습니다. 국민들의 시각을 반영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사회 기득권의 시각을 반영합니다. 우리 사회 기득권의 시각을 반영하기 때문에 검찰 주류의 생각과 달라지는 지점이 딱 한 군데예요. 어디? 검찰보다 우리 사회에서 더 힘 있는 기관. 어디입니까? 재벌입니다. 재벌에 대한 판단에서는 재벌 편만 들어줍니다. 그 외의 사건에서는 전부
검찰의 편을 들어줍니다. 자, 수사심의위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보셨는데 사실 수사심의위가 어떤 그 재벌이라던가 권력의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냐, 일반 서민들은 이용하기조차 힘든 제도가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대목은 분명히 있습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검찰이 어떤 그 전횡을 저지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뒤따르는 것도 맞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와 관련된 여러 시각들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관련된 검사는 이미 기소돼서 지금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좀 눈여겨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다시 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이야기로 돌아와서 보면은 일단 어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기소를 권고하는 결정이 나왔고요.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이라던가 또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보고를 받고 있는 대검 등등은 이 사실은 결과와 관련 없이 일단 기소를 할 방침을 잡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제 수사심의의 결과까지 나왔으니까 이제 정당성을 확보를 한 상태인데 일단 저희가 궁금한 부분은 이겁니다. 보통의 경우 검찰 간부들 이 정도 사안이 나와서 이제 기소가 돼서 피고인이 되면은 결국에 가서는 사퇴를 하거나 직에서 물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많은 관측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아마 직을 유지할 것이다. 또는 뭐 검찰총장이 새로 오고 난 뒤 오히려 승진할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변호사님? 사실은 이 부분이 적절한 기소인지가 의문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 가지고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는 없다고 봐요. 지금 현재 한동훈 검사장도 수사 대상이지만 그냥 검사 신분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찌됐든 현직 그 지검장 아니 그러니까 이른바 검사장급이 네. 기소돼서 피고인 신분으로 있는데 이 일반 검찰의 어떤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거는 조직 내부의 안정을 위해선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인사권자가 결단을 내리는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런 경우에 결단을 내리면서도 이미 지금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 내지는 좀 쉽게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범죄를 기소하는 이런 형태에 있을 때 그럼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지휘 라인에서는 빠지는 형태의 어떤 자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네. 법무연수원장이나 이런 자리가 있습니다. 지금 한동훈 검사장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가 있죠. 네. 그러니까 그런 자리 정도로 정리를 하는 게 아마 맞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마 법무부라든가 검찰 내에서 인사 정리가 있을 것 같다. 다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 아직까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는 저희가 전해 듣지는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더 이상 수사하지 말아라, 수사 여기서 중단해라라는 그런 권고사항을 내놨습니다만 검찰이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사의 연장선상에는 사실은 윗선에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있다, 그 배후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지난달에 실제로 수원지검에서는 이광철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역시 기소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광철 지금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네. 예전에 이른바 법무부 검찰 과거사 진상위원회의 주무를 담당했던 그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은 네. 그 수석실의 선임 행정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아까 얘기했던 이 김학의 전 그 법무차관이 이 해외에 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법무부와 밀접한 어떤 그 의사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이 아까 말씀드린 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해서 아까 이규원, 차기군 지금 그 검찰 담당이 지금 기소된 네. 그 사건의 배후가 아니냐 하는 그런 의혹이 있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수원지검에서는 이미 그 소환해서 조사를 한 상태이며 나아가 지금 이규원 검사 등에 대한 재판 절차에서 추가적으로 기소될 피고인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네. 그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에 지금 언론이 예측하는 것이 바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광철 지금 민정비서관이다 아닌가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언론 보도를 나온 것이나 봤을 때는 이 결국은 그 검찰 내에 있는 것을 넘어서 최종적 궁극적으로는 청와대로 검찰의 칼날이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그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과정에서 적극적인 의사소통이 있었고 그와 같은 지시를 했다고 하면은 네. 그것이 이규영 검사나 그 차기군 그 출입국 관리 그 소장의 어떤 직권남용 범죄의
공범이다라는 이런 논리가 지금 성립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만간 어떻게 보면은 이 빠르다고 한다고 하면은 5월, 왜냐하면 이미 그 수사도 마쳤기 때문에 네. 5월 내로 지금 청와대에 대한 지금 이광철 민정비서관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그리고 허위공문서 작성죄 공범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매우 지금 현재로서는 큰 것이 아닌가 예측을 해봅니다.